시댁 단체 톡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시아버지가 인생에 막 도움이 되는 글, 뭐 어떤 덕담, 뭐 이렇게 막 퍼다가 주는 거예요. 아, 아버님 너무 좋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반짝반짝 딸랑딸랑 이거 해야지 되는데 아들이랑 뭐 딸이 안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안 해. 뭐 이러면은 굉장히 막 2배, 3배로 더 정말 화를 내세요. 시댁 단톡방에 대해서 며느리들이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댁 단체 톡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시댁 단톡방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제 오래됐죠. 내가 편하게만 할 수 있는 장은 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신경이 어쨌든 쓰이잖아요. 근데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쓰지 말아야 될 내용을 썼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난감한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내 의사를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그 방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넣어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고 반응을 빨리빨리 제깍제깍 안 하거나 뭐 이러면 이게 무시하나 싶고 도대체 넌 뭘 하냐, 봐도 얘기가 없냐.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이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에 참 논란이 많이 있죠. 사례에서는 또 어떤 경우도 많이 있냐면은 정말 내향이신 거예요. 워낙에 빠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봐도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외향적이고 불도저 같은 시아버지가 인생에 막 도움이 되는 글, 뭐 어떤 덕담, 뭐 이렇게 막 퍼다가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아버님 너무 좋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반짝반짝 딸랑딸랑 이거 해야지 되는데 뭐 아들이랑 뭐 딸이 안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안 해. 뭐 이러면은 굉장히 막 2배, 3배로 더 정말 화를 내세요. 이러면은 내향형에 있는 며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내향 외향을 떠나서 그것 도대체 왜 해야지 되는지 어르신이 좀 센스가 있어서 그런 걸 좀 알아차려서 아, 애들이 귀찮아하고 성가시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껴서 스스로 좀 자제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아버님들 말씀은 또 이래요. 아니 애들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단톡방에서 그냥 몇 줄 좀 올리고 애들하고 그냥 소통하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애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면은 뭐 무슨 재미로 사냐 이제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소통하며 사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소통을 빙자한 강제성, 억압, 왜 내 카톡에다 답 안 하느냐를 가지고 막 억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면요. 그건 통제죠. 굉장히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가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생각이 있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사실은 그 단톡방에서 부모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형제들 중에서 이제 뭐 시누이라든지 뭐 시동생도 그게 시누이든 시동생이든 뭐 누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격상 나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푸시하는 것, 어머니 아버님 생신이거나 명절이거나 뭐 이런 어떤 이슈건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빨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고 내 개인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평가 같은 그런 멘트를 듣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도대체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시댁 단톡방에 대해서 며느리들이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참 문의도 많이 주셨고 사실 사례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일상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저는 그냥 젊은 여러분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젊고 솔직하잖아요. 아예 그냥 대놓고 저는 잘 못해요. 그리고 방 나올게요. 방에 있는 게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저는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셔도 괜찮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자하고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카톡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음성 지원이 돼요. 너희들 잘 지내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음성 지원, 느낌 지원 이런 거 다 돼요. 이게 어떤 말씀으로 물어보시는 건지 이게 느낌이 와요. 참 희한하죠.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음성 지원과 감정 지원이 다 된다는 거죠. 그걸 듣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아, 예,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저도 뭐 근무 잘하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낼 일인 건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오고 계속 나한테 자극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자극으로 느껴진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편치 않다라는 다 사인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단톡방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히 기능적인 단톡방,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저는 좀 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속상해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그냥 명료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끌려다니거나 내가 시달린다거나 뭐 이러는 거에 솔직하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게 시댁 단톡방에서 문제가 되면 그냥 그들의 문제로 그냥 주는 게 낫고 그걸 내 문제로 갖고 올 필요는 꼭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나는 남편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런 마음에 대해서 1순위로는 내 남편이 내 심정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게 우선순위죠. 만약에 이런 내 심정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이거는 남편하고 해결을 해야지 되는 문제지 시댁 단톡방의 문제는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톡의 문제는 꼭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숙제 전화 시달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이 개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막 숙제 전화만큼이나 숙제 카톡으로 느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속히 거리를 딱 두고 그 거리에 대한 결정은 내가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지 상대편이 이렇게 한 달을 가지고 내가 시달리면서 막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을 나타내는 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닐 거예요. 1차 제일 첫 번째는 이런 내 심정을 내 남편하고 먼저 이야기한다. 이런 내 심정을 내 아내하고 먼저 이야기한다. 너무 번잡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나오고 중요한 일은 당신을 통해서 들을게. 내가 왜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나하고 상의한 내용을 거기다 올리면 되지. 물론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남편이 아 그래? 내 아내하고 상의를 해보고 올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요해요. 거기서 내 어떤 생각과 내 결정 이런 것들이 빠져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에서 나와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 방에서 나오기에는 좀 그렇고 안 나오자니 피곤하고 이 아주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건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괜찮은 며느리로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걸까? 이거는 내 거예요. 시댁에 대한 것만 안 좋게 표현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것도 그 밑선엔 정말 그 마음이 달까? 내 마음은 뭐였을까? 시댁에 대한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시댁의 불평을 하는 것에 가려진 내 마음 밑선에 대한 내 거를 못 본다고 하면 그거는 매우 안타까워요. 그 안에는 잘 들여다보면은요. 괜한 기대와 이득에 대한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내가 못 깨닫고 시댁에 대한 것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워낙에 문의를 많이 주셔서 약간은 조금 분석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는 봤는데 시댁의 단톡방이 필요악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필요하면서도 피곤한 이거는 궁극적으로 내 선택이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면서 명료하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